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일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여행, 해외살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살이, 세계여행 이런 단어에 막 가슴이 뛰고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저의 20대에는 해외여행을 하고 해외살이 하는데 모든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에는 유럽, 아시아 많은 곳들을 해외여행 다녀왔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는 일본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 유학,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5, 6년의 시간을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에 와서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늘 해외여행이랑 세계여행, 해외살이를 동경해왔고 동경해온 대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즐기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건 또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해외여행과 해외살이에 대해서 잡아봤어요. 먼저 짧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정말 저가 열심히 해외여행을 다녔는데요. 첫 해외여행은 일본 후쿠오카인데, 제가 전공이 일본어였거든요. 처음으로 일본 후쿠오카 여행한 거는 진짜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전공이 일본어였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교과서로 배웠거든요. 일본어의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으로만 읽었는데, 직접 일본에 가서 저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일본어를 직접 사용해보는 거니까 저가 일본어를 직접 일본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보던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는 게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고 좋은 자극이 돼서 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여행은 정말 저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여행이었지 않을까. 두 번째로 생각나는 여행은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완주인데요. 저는 계획을 막 세세하게 짜는 편이 아니어서 진짜 비행기만 딱 예약하고 그다음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파리로 가는 버스 하나 딱 예약하고 그 두 개 예약하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숙소 예약도 아무것도 없이 교통편만 예약해서 갔는데 800km를 무사히 걸어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뭔가 성취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저는 그 여행도 스페인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서 그렇게 대견하게 800km를 완주해서 그 경험은 두고 제 자랑이자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해외여행도 많이 해봤고 지금 해외살이를 하면서 미주도 여행을 해보면서 지금 느낀 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외여행에 욕심을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 제 버킷리스트는 진짜 모든 세계 여행을 다 가서 세계 지도 색칠하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외 생활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짧은 2박 3일? 긴 여행 뭐 일주일? 그 정도로 그 도시와 그 나라를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겉핥기식이고, 여행으로는 그 나라를 전부 경험할 수는 없다. 그냥 유명한 랜드마크 몇 곳, 유명하다는 레스토랑 몇 곳 경험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지도 색칠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외여행은 장소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쌓기가 목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해외여행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그냥 같이 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이제 해외살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유학, 취업한 것까지 합치면 5, 6년 정도 생활을 했고, 지금 캐나다에서 6개월 정도 해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두 곳에서 해외살이를 해봤고요. 해외여행과 해외살이에 대해서 선호하는 거를 묻자면 당연히 해외살이가 더 좋아요. 제가 해외살이라든지 해외여행을 동경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곳을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겉핥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해외살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나라에 산다는 건 저희가 일단은 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수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도 느낄 수 있고, 여행을 가든지 뭔가의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그 도시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도시를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어서 제가 원했던 해외여행은 아마 해외살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면은 그 나라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 도시를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밴쿠버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오면은 정말 큰 메리트가 바로 외국어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를 목적으로 오셨다면은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그 현지 외국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보다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저희 루틴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를 채우는 게 더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살이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좋은 점은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는 거.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문화를 경험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외국어 실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 6개월 와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간다 이런 목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1년도 부족합니다. 영어 실력이나 외국어 실력은 오기 전에 얼마나 공부하고 왔는가에 따라서 얻어가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써야 하는 순간이 있고, 그런 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든다면, 그리고 따로 또 공부를 한다면 한국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충분히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외살이가 제가 오래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좀 힘든 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살이를 하면은 어떤 게 힘든가 하면은 새로운 거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배우고 이런 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새로운 거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고 100% 몰라요. 어떤 외국어를 완벽하게 공부해서 간다고 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문화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일본어가 그랬어요. 일본어는 저가 전공이었고 공부를 영어보다는 훨씬 많이 해서 갔지만 가서 직접 쓰려고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나이 때 봤던 만화라든지 그 나이 때 유행했던 노래라든지, 제가 아무리 일본어를 한다고 해도 모든 드라마, 모든 만화 이런 걸 다 보지는 않았고, 또 우리나라 만화 등장인물이랑 일본 만화 등장인물이랑 살짝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식습관이 비슷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게 살짝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갭은 있죠. 그렇지만 일본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달라요. 저는 특히 미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토종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한국 노래 듣고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노래가 유행했는지 어떤 드라마가 히트를 쳤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어떤 식으로 중식을 먹는지, 중식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스타일이랑 얘네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할 때 벽이 생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화 차이가 대화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서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마음을 100% 터놓고 완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시면 그 부분이 조금,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갭을 없앨 만큼 줄인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해외 이민이나 해외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살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제2 외국어기도 하고 외국어가 모국어만큼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일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지, 오피스 일 같은 경우나 좀 외국어 사용이 많이 필요한 직업 같은 경우는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있다면은 미용 기술이라든지 네일 아트라든지 그 다음에 타투 이런 기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살이를 하면서 좋은 점은 새로운 거, 힘든 점은 이 외로움과 답답함,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언어가 깨지지 않는 이상 뭔가의 위에 직급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미래가 안 보이는 막연함? 그런 게 있습니다. 해외살이를 하면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전수해 드리자면은 그룹 클래스를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에 왔을 때 현지에 아무런 친구도 없고 인프라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냥 왔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고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만남을 가질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불특정한 다수가 매번 다르게 오는 그런 데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짐이나 운동이나 뭐 취미생활에 등록을 해서 정규적으로 가는 거를 등록해 놓으면은 하다못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리셉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자주 얼굴을 부딪히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스몰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강생들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소셜 이벤트를 열면은 거기에 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외국에 가든 새로운 도시에 가든 그 도시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짐을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런클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하고 있고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너무 다 좋아서 조금 더 빨리 등록할 걸 하고 후회하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해외여행과 해외살이에 대해서 그렇게 동경을 해왔는데 이제 원 없이 해서 제가 왜 해외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지 내가 원하는 해외살이는 뭔지 내가 원하는 해외여행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외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저에 대한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고요.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해외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나 그리고 제법 잘하는 나 그리고 정말 못하는 나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많은 현타와 뿌듯함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느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많은 걸 안 느껴도 좋아요. 제가 그렇게 그려왔던 대로 원 없이 이곳에 와서 즐기고 있고 많은 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열심히 즐기다가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달려보려고 합니다. 며칠 게을렀거든요. 다시 달려보자고. 하나, 둘.